학교에 가서도 마술을 보여줬어요, 친구들한테요. 친구들이 완전히 달라붙죠. 막 대박이야 이러면서. 마술이란 걸 볼 수 없는 시절에 갑자기 앞에 있는 친구라는 애가 갑자기 마술을 보여주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요. 한 번도 저는 남들한테 그렇게 놀래켜본 적이 없었어요. 되게 짜릿했습니다. 장래 희망을 쓰잖아요. 마술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 걱정하셨죠? 왜 마술사가 되려고 하지? 너 나중에 뭐 서커스에서 할 거야? 밤무대에서 할 거야? 그때 당시 땐 그게 무대였습니다. 실제로요. 저희 선배님들 세대에서는요. 생활 터전이었어요. 그 당시 때 우리나라의 프로 마술사가 불과 20명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저한테 마술사는요. 오로지 비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전 세계의 마술 탑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 기본인 줄 알았어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잘하면 저런 무대에 쓰겠지. 무식하면 좀 용감해진다고. 네. 저의 목표는 그냥 그거였습니다. 라스베가스 무대에서 찍은 그 영상, 그게 제가 생각했던 거라서 선생님이 걱정하시든 뭘 하거나 전 귀를 막고 네, 전 할 거예요. 지금도 생활기록부 떼면 애들하고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마술사 써 있습니다. 남들 입시학원 다니거나 독서실 갈 때 전 마술학원으로. 그때 당시 때 카드 마술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카드 마술을 팠습니다. 카드가 나타나고 입에서 막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난 해야지. 카드를 이렇게 딱딱딱 끼는 기술이었는데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꼈습니다. 껴놓고 그냥 TV를 봤어요. 쥐날 때까지. 아프면 저리고 해도 계속 끼고 봤습니다. 한 6시간, 7시간을 연습했어요. 근데 사실 6시간이, 7시간이 지나간지도 몰랐어요. 어느 시간 보니까 새벽 6시인 거예요. 지겹지 않고요. 미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때 또 생각이 들었죠. 확신했죠. 아, 이게 내 길이 맞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마술을 계속 연습하고 했는데요.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 같이 마술을 했던 형과 함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분 계세요. 기타 치시면서 노래 부르시는 분.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걸 보면서 연구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다 보시는 거예요. 돈 넣지 마세요, 아직은! 막 이러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요. 도구들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래봐야 뭐 신문지랑 요만한 테이블 무슨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길거리 나갔습니다. 호기심 천당이라고 해서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마술을 가르쳐주다가 반전을 주는 그런 마술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처음에 마술을 하는데 이렇게 떨렸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 못했고 제 손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떨었어요. 물을 따라야 되는데 못 따르겠는 거예요. 근데 5분이 지나니까요. 딱 멈췄습니다. 마술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 해맑은 모습들. 지금 마술을 많이 보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때는 바닥이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신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내 길이다. 이게 내 인생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르다가 틀리다고 느껴져서 소극적으로 변했지만 다르다는 것이 저는 그때 좋아서 마술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특별하다는 걸 느끼고요. 유니크하잖아요. 제 세대 때 마술사들은 아무도 비둘기와 카드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걸 해보고 싶었으니까. 비둘기 한 마리 구하러 정말 선배님들 여러 명 찾아다니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한 마리만. 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비둘기 한 마리에. 알라면 꼭 한 마리 놔주십시오. 바깥에 있는 잡비둘기는 안 돼요. 네. 걔는 말을 안 들어요. 먹을 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2000년도부터 하루에 10분씩이요. 10시에 공연하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코미디 클럽이라는 원로 코미디언 분들께서 코미디를 하는 거기서 제가 중간 브릿지로 마술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하루를 빼먹지 않고 했습니다.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단골 손님이 없어요. 같은 개그를 하니까요. 저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마술을 안 해도 됩니다. 하나의 레파토리를 계속 연습했습니다. 다들 읽어봅니다. 처음엔 아예 박수가 안 나왔거든요. 박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만들었죠. 그러면서 하나 실수하면 그날 20번 이상 연습했습니다. 똑같은 마술을.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일본 세계대회 주최자분이 오셨습니다. 유지 야마모토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제 공연을 보시고 출전권을 주셨습니다. 비디오 심사 없이 너 그냥 내 권한으로 출전시켜줄 테니까 나와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한국 처음으로 제가 대회를 나간 거예요. 세계대회를요. 2달 동안요. 집에 한 3번, 4번 들어갔나요? 뭐 옷 갈아입으러 빼고는 거기서 연습밖에 안 했어요. 미친놈이었어요. 전 완전.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 목표는 3등이었어요. 누가 나올지도 대충 알고 있어갖고 그 사람을 겨냥해서 또 마술을 준비했고요. 2달 안에 굉장히 많은 거 바꿔서 나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서 1위를 했습니다. 시상식에 나가는데 그동안 연습했던 게 주마등처럼
그때부터 대회를 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전권을 준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1등을 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더 좋은 대회, 더 대단한 대회, 더 큰 대회. 그때 컨벤션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요. 세상을 넓게 보고요. 마사들한테 꿈이죠. 피즘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너럴 부분에서 1등을 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초청받는 특별상도 받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공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콘서트를 만든 후에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면 만들었는데요. 감독님 여기 좀 약간 블루 느낌으로 이렇게 좀 조명을 좀 주시고요. 블루 딱 멋있게 블루 돌아 깜빡깜빡. 저는요 만들면 누가 다 해줄 줄 알았어요. 누가 와서 멋있게 저 이것만 할 때니까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해합니다. 마술이란 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러우셨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2002년도에 처음으로 라스베가스를 갔습니다. 왜? 마술의 메카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마술들을 봤습니다. 쇼도 보고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냐? 메모장을 가져가서 다 썼습니다. 아, 이런 마술들은 이렇게 조명을 쓰는구나. 이런 마술의 그런 포인트를 어떻게 끌고 가는구나. 전환을 어떻게 하는구나. 여러 가지들을 거기 다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조금씩 쓰기 시작했죠. 콘서트 할 때마다 뭐라 했냐면 감독님 이거 조명이 뭐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저거 뭐라고 그래요? 다 물어봤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이거 대충 반도어라고 그러고 LED라고 그러고 무빙 라이트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다 외웁니다. 그러면서 쇼에 하나씩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만듭니다. 이 마술의 이 디자인 이렇게 누군가 다 해줄 것 같잖아요. 안 해줘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직접 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좀 돌아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많은 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 무대에선 제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어요. 조명도, 음악도, 무대도. 그럼 제 표현력이요. 마술을 하나 보여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술을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리듬을 만들 수 있고요. 그걸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콘서트를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샤워하다가 생각난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일도 생각날 것 같죠? 안 나요. 아씨 뭐였지? 이러면 다행이에요. 그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기분만 이상해요. 뭐가 빠뜨린 것 같은데 생각하다가 뭐 보는데 아이디어가 나오자 썩어놓으세요. 꼭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어도요. 지금까지 마술하면서 10년 이상 모아놨던 메모장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메모를 하고 다닙니다. 마술도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적어놔요. 지금 안 되는 것도.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10년 뒤에 그 아이디어북을 보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거의 10년 된 아이디어북이고요. 이게 요즘에 쓰는 아이디어북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속지가 뭐가 줄 같은 게 없어요. 그림을 많이 넣습니다. 이미지를 많이 넣어요. 글보다는 그림이 낫습니다. 왜? 이게 만화이잖아요? 글 못 찾아요. 그림을 좀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지금 봐도 어떤 아이디어인지 대충 압니다. 전 이걸 더 추천해요. 뺄 수 있는 거예요, 속지를. 이거는 분류할 수 있어요. 빼서. 아이디어를 막 적어놓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써놨던 아이디어인데요. 스토리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앵무새를 스케치 페이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저렇게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나서 딱 봤더니 그림으로 바뀌는 그런 마술입니다. 이 마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조금 더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뭐뭐뭐 이렇게 예시를 뽑아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온 거죠.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게. 이게 진짜 마술의 비밀이에요. 네. 2010년도 때 공연과 지금 공연이 내용과 비슷한데요. 사실 질적으로 봤을 때 많이 달라요. 왜? 아주 조그마한 미세한 디테일을 잡기 때문에요. 하루 갈 때마다요. 2003년도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해봤습니다. 단독 공연을 한 달 정도 공연하는 거였어요. 그쪽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그걸 만들어보자 라는 좋은 뜻으로 버젯을 좀 낮춰서 최대한 연출을 막 만들었습니다. 없는 거에서도 막 어떻게든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해서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제 공연 역사상 제일 대박이 난 게 그때 공연이에요. 네. BEP가 40%였는데 120% 나왔어요. 없는 좌석에 이렇게 앉기도 하고요. 너무 대박이 났습니다.
한국 마술사들은 스케일 있는 거 못하지 않아? 내 인생에 있어서 헬리콥터가 나타나는 마술을 처음 시도했어요.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찼거든요. 울음이. 세상이 다 싫었어요. 일루션 마술이라는 것도 해보고요. 스토리 매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마술이라고 했던 것보다 좀 다른 것들도 좀 시도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제가 주인공이고 뭐든지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거만해지기도 했었어요. 어디 가면 내가 최고니까. 네. 지금 이제 후배 마술사들이 세 개 나오고 이랬지만 저랑 갭이 좀 있어요. 지금 후배들하고. 그 갭 동안은 조금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제 인생의 전환기가 한번 옵니다. 2005년도에 드디어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런 무대를 옮기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마술사들은 스케일 있는 거 못하지 않아? 그래서 스케일 있는 마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1, 2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랜드 일루전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헬리콥터가 나타나는 마술을 처음 시도했어요. 2005년도에요. 스토리도 쫙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막 와 하겠지 막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첫날 첫 공연 딜레이가 30분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 미련했어요. 완벽하게 하고 싶은 욕심에 리허설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 마술이 안 됐습니다. 헬리콥터가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찼거든요. 울음이. 무대에 가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마지막 마술이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제 능력이 안 됐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겠다는 욕심만 가지고 그냥 무대에다 올려놓고 그 도구에 제가 이끌려갔지 제가 그걸 공연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표현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도전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저에 대한 그 압박이 점점 심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는데 그때 당시 또 전 용돈을 타다 쓸 정도로 사실 재정적으로 좋지는 않았어요. 잘 버는데요. 소속사랑 9대1의 10년 계약이 돼 있었더라고요. 제가 정말 믿고 있었던 형과 같이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하 어떤 연습실을 구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마술을 하면 안 되는 계약이 있더라고요. 그 소속이 아닌 다른 데서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세상이 다 싫었어요. 사람들이 싫고요. 그리고 후회되고요. 연습하면 뭐예요? 보여주면 안 되는데.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농담 따먹기 하고 도구도 들춰봤다가 그렇게 1년을 보냅니다.